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 천사입니다. 오늘은 65세 김이순 씨 사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이번엔 회사 때문에 못 갈 것 같아요. 어머니, 저희는 이번에 처가댁 가족들과 보내기로 했어요. 이순 씨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동안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매년 명절마다 되풀이되는 아들들과 며느리의 핑계는 그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너희를 키웠는데 왜 항상 이런 핑계로 나를 면하는 걸까? 그래, 이번엔 내가 움직일 차례야. 내가 받은 상처를 너희도 똑같이 느끼게 해줄 거야. 이번 명절엔 너희를 그냥 두지 않겠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명절이 부모님께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람들은 흔히 명절을 가족들이 모여 웃음과 기쁨이 넘치는 날로 떠올립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 생각이 조금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65세 김이순 씨는 명절이 다가오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어쩌면 이건 단지 그녀만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남편을 40대에 잃고 홀로 두 아들을 키우며 고되고 힘든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와 달리 시간이 흐르고 아이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명절 풍경도 변해버렸죠. 며칠 전 이순 씨는 시장에서 명절 음식을 장만하던 중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도 아이들이 안 오면 어떡하지? 하지만 곧 스스로를 다독이며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준비는 해야지. 라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명절 당일 이순 씨는 작은 희망을 품고 아침부터 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초인종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틀어놓은 TV 소리는 적막함을 메우기에 역부족이었고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오히려 집안의 고요함을 더욱 부각시켰죠. 그날 저녁 이순 씨는 혼자 밥을 먹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상황은 김이순 씨만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들에게 기대를 품게 마련이죠. 하지만 이순 씨는 해마다 그 기대와 현실의 차이에서 오는 상처를 경험합니다. 이순 씨는 두 아들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며 내가 이 아이들을 잘 키워냈다는 뿌듯함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명절은 그녀에게 외로움과 갈등의 시간이 되어 버렸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명절이면 아들들이 와서 함께 웃고 떠들던 순간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시간들이 사라졌습니다. 큰아들은 결혼 후 배우자의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작은 아들은 해외에서 일하며 명절에 집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전화로 다음에 꼭 갈게요 라는 말을 남기지만 이순 씨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희망과 실망이 교차합니다. 명절 아침 그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자식들에게 너무 많은 걸 바라고 있는 걸까? 아니면 이게 다 내가 잘못 키운 결과일까? 자책과 서운함 그리고 자식들에 대한 사랑이 복잡하게 얽혀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이순 씨의 이야기는 단순히 그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명절이 다가오면 비슷한 감정을 느낍니다.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50대 이상의 부모 중 절반 이상이 명절에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 깊은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명절에 자식들이 방문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는 거리, 시간, 그리고 경제적 부담 등이 꼽히지만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이 모든 이유가 핑계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의 외로움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까요? 이순 씨가 느끼는 외로움의 뿌리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단순히 자식들의 방문 유무가 아니라
기대와 현실의 괴리에서 오는 감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명절은 단순히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날이 아니라 부모님께 자신이 여전히 중요한 존재라는 확신을 주는 날이기도 합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쁘다는 이유로 이 사실을 종종 잊곤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에게는 작은 연락 한 통, 짧은 방문조차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순 씨는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이웃집의 북적거림과 자신의 고요한 집안을 비교하며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특히 큰아들이 결혼한 이후 명절은 그녀에게 외로움과 갈등이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며칠 전 큰아들과 통화를 하던 중 이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어머니, 이번 설날에는 저희가 처가댁으로 갈 것 같아요. 거기서 다 같이 모이기로 했거든요. 죄송해요. 순간 이순 씨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는 언제 오겠다는 거야? 그녀의 질문에 큰아들은 당황한 듯 얼버무렸습니다. 글쎄요. 이번엔 시간 내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번엔 집사람이 처가 식구들과 시간을 더 보내고 싶어 해서요. 이 말을 들은 순간 이순 씨는 울컥하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한마디를 내뱉고 말았습니다. 그래. 너는 네 처가 더 중요하겠지. 엄마는 그냥 네 뒷바라지만 하다 끝난 사람이니까. 그날 밤 이순 씨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맴돌았죠. 내가 너무 심했나? 하지만 며느리한테 모든 걸 다 맞춰주는 게 당연한 건가? 내가 이렇게까지 서운한데 내 감정을 억누르는 게 맞아? 며느리와의 갈등은 단순히 명절 방문 문제를 넘어 김이순 씨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몇 달 전에도 며느리가 명절 준비에 대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굳이 명절에 이렇게까지 음식을 준비할 필요가 있을까요? 간단하게 외식하거나 배달 음식으로 해결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녀의 이 말은 이순 씨에게는 마치 전통과 가족의 의미를 부정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이순 씨는 며느리를 마주할 때마다 미묘한 긴장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이웃집에서는 자식들이 부모와 함께 명절 음식을 나누고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는데 자신의 집은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명절 분위기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니면 며느리가 우리 가족의 전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 이순 씨는 자신을 탓하다가도 며느리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아 억울함과 분노가 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은 결국 큰아들과의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엄마는 내가 네 처 편만 드는 것처럼 느껴져. 네 처만 그렇게 중요하다면 나는 도대체 뭐니? 큰아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변명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요즘은 서로 배려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집사람 입장도 생각해야 해서 그래요. 이 대화는 큰아들에게도 이순 씨에게도 감정의 골만 더 깊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순 씨는 며칠 동안 깊은 고민 끝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아들들과 며느리들에게 외면당한 지난 명절들을 떠올리며 그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변호사에게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가진 집과 소액이해금을 상속계획에 넣고 싶어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계획을 제 아들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리고 반드시 이번 명절에 만나서 논의하게 만들어주세요. 변호사는 그녀의 요청에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상속이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서류를 작성해 두 아드님께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순 씨는 만족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너무 직설적이진 않게 적당히 궁금증을 유발하게 만들어주세요. 이번엔 꼭 오게 해야 해요. 며칠 후 두 아들은 변호사로부터 정식으로 작성된 상속 관련 서류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메시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귀하에게 중요한 결정을 알리고자 하십니다. 상속 문제와 관련된 논의가 필요하니
이번 명절에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아들은 메시지를 읽고 나서 며느리와 상의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상속 이야기를 하신대. 집도 있으시고 예금도 꽤 되시잖아. 이번에는 꼭 가야겠어. 며느리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그럼 우리 부모님은 어떡하고? 왜 어머님은 꼭 명절에 이런 이야기를 꺼내셔야 하는 건데요? 큰아들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엔 당신이 이해해줘야 해.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셨다는 건 정말 중요한 상황일 거야. 우리가 안 가면 후회할지도 몰라. 며느리는 여전히 탐탁지 않아 보였지만 상속 문제라는 말에 어쩔 수 없이 동의했습니다. 알겠어요. 대신 이번 명절이 지나고 나면 우리 쪽 가족들한테 더 신경 써야 해요. 작은 아들은 해외에서 상속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메시지를 읽고 한참을 망설이다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상속이라니 엄마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셨다는 건 뭔가 큰 결정을 내리셨다는 건데 이번엔 가야겠어. 그는 곧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메시지 받았어요. 상속 문제라고 해서 걱정이 되네요. 이번엔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갈게요. 이순 씨는 평소와는 다르게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번 명절엔 내 얼굴을 보고 싶구나. 멀리서 와야 하는데 고생이 많겠네. 작은 아들은 어머니의 담담한 목소리에 어딘가 묘한 불안감을 느꼈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큰 며느리는 이번 상속 이야기에 복잡한 감정을 품었습니다. 상속이라니? 어머님께서 정말 남길 게 그렇게 많으신 걸까? 아니면 단순히 우리를 불러내기 위한 건 아닐까? 그녀는 속으로 이런저런 계산을 하며 명절 방문에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해외에서 남편의 전화를 듣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상속이라니? 나중에 형님네랑 분쟁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이번 명절만 조용히 넘어가면 좋겠네. 이순 씨는 이런 아들들과 며느리들의 반응을 예상하며 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너희가 움직이겠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너희를 불러낼 수 있다는 게 조금은 씁쓸하지만 이번엔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녀는 명절에 올 아들들과 며느리를 기다리며 복수의 날을 위한 음식을 차분히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너희에게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똑똑히 보여줄 거야. 명절 당일 아침 이순 씨의 집은 오랜만에 분주했습니다. 차려진 상에는 아들들이 어릴 적 좋아했던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평소엔 적막했던 집안에 활기가 돌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오히려 고요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당하지 않아. 내가 너희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말 거야. 먼저 큰아들과 며느리가 도착했습니다. 며느리는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퉁명스러운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어머님, 집이 참 오래됐네요. 이런 데서 혼자 계시기 힘드셨겠어요. 그 말에 큰아들은 며느리의 옆구리를 슬쩍 찌르며 속삭였습니다. 조용히 좀 해. 이런 날 그런 말해서 어머니 기분 상하게 할 거야? 이순 씨는 그들의 대화를 들었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희가 이렇게 와줘서 엄마는 고맙다. 어서 들어와라. 곧 작은 아들도 도착했습니다. 그는 여행 가방을 들고 들어서며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오랜만이에요. 명절에 못 온다고 했을 때 많이 걱정하셨죠? 이번엔 제가 꼭 오고 싶었어요. 이순 씨는 작은 아들의 따뜻한 인사에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그의 의도를 의심했습니다. 상속 이야기가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올 리 없잖아. 모두가 자리에 앉자 며느리가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아까 변호사님한테서 받은 메시지 때문에 온 건데 상속 문제라고 하셨죠? 어떤 결정하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녀의 말에 작은 아들은 며느리를 흘겨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조금은 기다릴 줄 알아야지. 엄마가 아직 준비도 안 하셨는데. 이순 씨는 며느리의 탐욕 어린 질문에도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그래, 이야기는 나중에 천천히 하자. 우선 음식부터 먹자꾸나.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도 만들었어. 하지만 그녀의 속마음은 차가웠습니다. 내 욕심을 이번 기회에 똑똑히 보여줘야겠어.
식사가 끝나고 모두가 상속 문제를 기대하며 긴장한 얼굴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순 씨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너희를 이렇게 불러낸 이유는 내가 가진 걸 너희에게 어떻게 나눌지 정하고 싶어서야. 너희들에게 공평하게 나누고 싶으니까. 큰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아들도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엄마의 뜻에 따를게요. 그런데 혹시나 저희가 더 도와드릴 일이 있다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그러자 큰며느리가 기다렸다는 듯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어머님의 결정을 존중할게요. 다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방향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가 큰아들이니까 조금 더 상속을 받는 건 어떨까요? 그 말을 들은 작은아들은 화가 난 듯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형수님, 우리도 엄마를 위해 충분히 노력하고 있어요. 이런 자리에서 그런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순 씨는 며느리의 탐욕이 드러나는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고민이 많았다.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됐어. 모두가 숨을 죽이며 그녀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상자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공책과 몇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내 모든 재산이야. 빚더미 위에서 너희를 키우면서 내가 어떻게 버텼는지 적어둔 기록이지. 상속, 너희에게 남길 건 하나도 없다. 다만 너희에게 줄 조언이 있을 뿐이야.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얼어붙었고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상속은? 이순 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의 집과 남은 재산은 내가 죽으면 사회에 기부하게끔. 변호사랑 벌써 이야기가 다 끝났단다. 그렇지만 내가 이걸 준비한 이유는 단 하나야. 너희에게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알게 하고 싶었어. 너희에겐 이 집도 돈도 아닌 교훈이 필요했으니까. 큰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이순 씨에게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너무 무심했어요. 앞으로는 더 자주 찾아뵙고 어머니를 챙길게요. 작은아들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반성했어요. 제 욕심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말 미안해요. 그러나 며느리는 여전히 불만 가득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이렇게 사람을 속여서 불러 모신 거네요. 그 말에 이순 씨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속였지. 하지만 너희는 이런 방법 아니면 절대 내 말을 듣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라도 해서 너희에게 알려주고 싶었다. 그날 이후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더 자주 이순 씨를 찾아왔고 며느리도 이순 씨에게 더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 아니라 가족 간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명절이 끝나가던 오후 이순 씨는 부엌 창가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집안에 따뜻한 명절 분위기가 남아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들려오는 초인종 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문을 열자 큰아들이 작은 봉투 하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냥 가기 전에 이거 전해드리려고요. 그 봉투 안에는 작은 손편지와 함께 시장에서 사온 반찬거리 몇 가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순 씨는 봉투를 들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명절에도 오래 머물지 못해서 죄송해요. 늘 우리를 위해 애써주셨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못 찾아뵌 것 같아요. 그래도 어머니는 항상 제 마음속에서 제일 소중한 분이에요. 사랑해요. 편지를 읽으며 이순 씨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편지라도 준이 엄마는 충분히 고맙고 행복하구나. 앞으로는 내 얼굴을 더 자주 보여줬으면 좋겠어. 아들도 머쓱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앞으로는 더 노력할게요. 그 순간 이순 씨는 깨달았습니다. 명절의 의미는 단순히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는 데 있다는 것을 말이죠.
이 작은 행동은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가족 간의 오랜 거리감을 조금이나마 좁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중요한 것은 크고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이런 작은 마음의 표현이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된 것이죠. 명절은 지나갔지만 이 편지는 이순 씨에게 오랜 시간 따뜻함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음을 다잡고 작은 아들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너도 앞으로 시간 되면 자주 얼굴 좀 보여주렴. 엄마는 그게 제일 큰 선물이야. 네, 엄마. 앞으로는 자주 찾아뵐게요. 작은 아들도 어머니의 진심에 감동하며 대답했습니다. 이번 명절은 김이순 씨와 두 아들에게 단순한 상속 이야기가 아니라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는 특별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상속이라는 거짓말로 시작된 어머니의 복수는 결국 자식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남겼습니다. 명절이 지난 며칠 후 이순 씨는 두 아들과 며느리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저번에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너희를 부른 건 단순히 외로워서가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우리 가족이 서로를 더 소중히 여기고 아껴야 한다는 거였어. 앞으로는 내가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 서로 아끼며 살자꾸나. 큰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외롭게 했던 걸 반성해요. 이제부터는 명절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더 자주 어머니를 찾아뵐게요. 작은 아들도 이순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엄마, 이번에야말로 정말 깨달았어요. 앞으로는 연락만 하는 게 아니라 자주 시간을 내서 얼굴을 보러 올게요. 며느리 역시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제가 부족했어요. 앞으로는 어머님께 더 자주 안부를 묻고 잘할게요. 그날 밤 이순 씨는 혼자 거실 창가에 앉아 오랜만에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거짓말을 했지만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이젠 잘 알았겠지. 이번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가족 간의 유대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때로는 오해와 갈등 속에서도 소통과 사랑으로 다시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어떤 모습인가요? 부모님께 작은 연락 한 통, 짧은 방문 하나가 큰 감동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김이순 씨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따뜻한 울림을 남기길 바랍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명절 사연도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가족도 오늘보다 더 행복해지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